5년짜리가 겁도 없이 말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산에 가야 됩니다. 8명의 반란표를 과연 누가 맬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백이성 역사 독립군을 운영하면서 강의하고 있는 백이성 역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로 비춰보았을 때는 대통령이 권한이나 권력을 쓰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고, 대규모의 어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이 대표하는 공식적인 국회의 안건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찍으면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거죠. 정지되고 나서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들이 3개월 동안 재판을 연구해가지고 유죄한다 아니면 파면한다,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제도입니다. 외사정이라는 건데, 신라시대에 지방 관제를 보편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려보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에서 지방관을 한 명 파견할 때에 한 3일 뒤에 또 한 명을 파견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직입니다. 이걸 바로 외사청이라고 합니다. 왕권 국가에서는 왕실이 지방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죠. 외사정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가 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이 없어서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사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지방관들이 긴장하고 근무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회피에 빠지고 탄관오리가 되겠죠. 그러나 누가 하나 내려와 있다. 아주 정치를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진지왕은 음란했습니다. 음란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차백회의에서 나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지왕의 경우에는 불교의 왕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진골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둘 다 왕족이면 성골이고, 아버지하고 엄마 중에 하나만 왕족이면 진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의 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골이라고 하는데, 이 진지왕이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샤머니즘을 숭상하던 종교였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속을 중요시하는 성골 세력하고 불교 세력이 아직까지 연합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완전히 무속 세계를 쳐버린 게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진지왕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권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실이가, 내가 미실이 너와 결혼하겠노라 라고 해놓고 결혼 안 합니다. 안 하고 황음무도하게 자기의 큰엄마, 작은엄마마저도 무실로 취하면서 왕이라는 거에 취해가지고 음란했기 때문에 무속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런 황음무도한 행위는 허용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미실이가 귀족회의라고 하는 데인 화백회의를 소집합니다.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5년 만에 나갔습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말이야. 반정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돌이킬 반에 발을 정자니까 어지러운 것을 돌이켜서 바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왕이 이렇게 성씨를 쭉 계승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왕을 쳐버리고 그 성씨의 다른 왕자를 왕에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성씨, 제 성씨인 배씨가 왕위에 올랐다, 이거는 역성혁명이 되겠죠. 중종 반정은 연산군을 해위한 반정입니다. 연산군이 19살에 즉위해가지고 반정이 일어난 건 29살 때입니다. 19살 때부터 27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막 그냥 일반적인 왕처럼 했어요. 그런데 27살 때에 임사홍, 유지광 이런 이상한 간신들이 나타나면서 연산군을 옆에서 야, 너그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지금 너그 외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러면서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결국에는 연산군이 꼭지가 돌았다. 자기 엄마가 죽을 때에 피를 뱉어냈다 그러죠. 사약을 먹고, 사약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여기 식도부터 해가지고 위장까지 싹 녹여버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피가 올라오니까 그 피를 금삼에다가 이렇게 확 뱉고 원자가 왕위에 올라가거든. 이거를 반드시 전해달라. 그 금삼을 이렇게 주니까 영린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인 패비윤 씨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모든 선비들을,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지어는 자기 엄마를 이제 직접 참소해서 죽인 사람이 소영정씨긴 합니다만, 소영정씨를 죽일 때에 소영정씨가 낳은 성종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때려서 죽이게 만들죠. 이건 아주 폭군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흥청이를 300명을 고용해. 흥을 돋구는 술 따르는 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한글로 다 써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소통을 했거든요. 야, 지금 임금 개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글 폐지를 합니다. 한글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천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연산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그런 악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원종, 성희안 이 세 명이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중종은 이 반정이 일어나는 거에 관여를 많이 안 했을까요? 중종은 안 했을 겁니다. 박원종하고 성희안이 연산군을 물리치고 나서 진성대군 집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중종은 친형제라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냐? 라고 들어오는데 말머리가 집 쪽으로 향해 있으면 사약을 내리러 오는 거고, 말머리가 바깥을 향해 있으면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니까 말머리가 전부 다 바깥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성대군은 중종으로 앉혀질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성대군이 미리 알았더라면 진성대군의 마누라가 신씨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산군의 왕비하고 이 진성대군의 왕비가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사돈이란 말이죠. 왕이 바뀌는 것을 진성대군이 미리 알았더라면 신씨를 미리 내치고 있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반정하고 나서 2달 동안에 왕실의 상소를 보면 신씨를 내쳐야 합니다라는 왕소가 제일 많고 2달 후에 눈물로 나갑니다. 중종의 왕비가요. 그래서 나는 진성대군이 전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서는 맨 처음에 이제 강화도로 가요. 강화도로 가서 유배 생활하다가 강화도 위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에 가둡니다. 31살 나이에 화병도 걸리고, 화병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여자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 쓸쓸히 패비신 씨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네, 중종 반정의 역사적 의미는 황음무도하고 성리학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려고 했던 연산군으로부터 거꾸로 가고자 했던 역사를 바로 세웠다. 탄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들어온 거는 1919년에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9월달, 10월달에 반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해서 통과되면 탄핵이었어요. 최초의 탄핵은 192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에게 대통령을 처음 시킨 이유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이승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 주심이었어요. 그 인연이 있으니 네가 좀 한번 뚫어봐라. 맨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였어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방된 조국에서 정식으로 선거를 해서 뽑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말빨도 안 선다고 하니까 대통령 권한 뭐 대행 비슷하게 해갖고 해준 거 아니에요. 왜 탄핵을 했느냐? 탄핵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 얼굴을 못 보겠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인가?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자결제를 하겠지.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도대체 샹하이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한 번 나타났는데 뭐 그냥 일주일 막 여러 사람들하고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이동휘라고 하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당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다. 이승만이 NO 해버립니다.
견디다 못해서 25년도에 이승만을 탄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박은식이라고 하는 2대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던 멤버들 여러분 아세요? 아니 그 누군가는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 문일민, 곽헌 이런 사람들 모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탄핵했던 곽헌과 문일민 씨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했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문일민 씨 같은 경우에는 47년도에 하지 중장이 친일파 척결 안 한다고 동아일보사 앞에서 할복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은 자기가 임금이 아니고 백성이 임금인 시대예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주고 자기는 농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도자, 권력으로서 권한을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엄밀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반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반정이 뭐냐? 선비 정치의 시스템을 하지 않고 국왕이 그 시스템 모두를 자기 안으로 끌어오려고 할 때 반정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같은 뭐예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줄기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자본주의를 뒤집어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대통령은 없었다고 봐요. 민주주의는 여러 번 훼손이 됐다. 탄핵과 반정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같은 뭐예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파괴됐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국민들의 자정 노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탄핵된 대통령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여 온 지 6년 만에 탄핵을 시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미 탄핵도 한번 시켜봤고 촛불혁명이라는 걸 가지고 군사 쿠데타도 겪어보았고 뭐 다 해봤단 말이죠. 요번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가야 됩니다. 국회에 이 200명의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권 192석이더라. 국민의힘에서 8표만 반란표가 나오면은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8명의 반란표를 과연 누가 맬 것이냐.